그 정육점은 큰 길가에 있는 번듯한 가게는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기가 좋기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선홍빛 고깃덩이가 정갈하게 걸리고 오전이 되면 주부들과 식당 주인들이 들락거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늘 생고기 특유의 서늘한 냄새와 막 삶아낸 사골 국물 같은 온기가 묘하게 함께 맴돌았죠. 그리고 그곳에는 이상하리만치 규칙적인 풍경 하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꼭 그새날 오후만 되면 한 노인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늘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다려입은 옷자락과 반듯하게 빗어넘긴 흰머리에서는 세월이 만든 품위가 느껴졌죠. 손등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손톱 끝은 늘 깨끗했습니다. 그 손이 냉장 진열장 위를 천천히 훑을 때마다 마치 고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같은 부위를 찾았습니다. 지나치게 비싸지도 그렇다고 아무거나 때우는 듯한 값싼 부위도 아니었습니다. 국을 끓이면 깊은 맛이 나고 볶으면 너무 질기지 않은 부위, 누군가의 밥상에 올릴 것을 오래 고민한 사람만이 고를 법한 살코기였습니다. 정육점 사장은 처음엔 그저 까다로운 단골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늘 한 끼 분량만 샀습니다. 그것도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적은 양이었죠. 그런데도 고기를 고르는 태도는 유난히 신중했습니다. 손님이 많아 바쁜 날에도 대충 집지 않았고 아주 작은 차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더 신기한 건 계산을 마친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봉지를 건네받고도 바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꼭 한 번은 사장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반가움 같기도 하고 미안함 같기도 하고 오래 참아온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사장은 그 시선을 몇 번이나 외면하려 했습니다. 괜히 의미를 두는 게 우습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육점을 하다 보면 수많은 손님을 만나게 되고 저마다 사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할머니만은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월, 수, 금이라는 규칙적인 날짜도 그랬고 늘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서는 모습도 그랬습니다. 꼭 오래된 약속을 지키듯 정확했죠. 세월에 밀려 흐릿해질 법한 어떤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봄 기운이 조금씩 돌기 시작한 날이었지만 바람은 아직 찼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와 평소처럼 고기를 골랐습니다. 사장은 유난히 결이 고운 부위를 조심스레 썰어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산대 앞에 잠시 멈춰 섰다가 오늘은 기름기 적은 걸로 잘 골라주셨네요.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상하게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같은 사람에게 해오던 말을 무심코 꺼낸 듯한 어조였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 드시기 편하실 겁니다. 하고 건조하게 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봉지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길은 계산대 아래로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말을 더 꺼낼 듯 하다가도 끝내 삼키는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인 채 돌아섰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바깥의 바람이 잠시 안으로 스며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사장은 이유도 모른 채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늘 오던 손님이 늘 하던 대로 다녀갔을 뿐인데도 뭔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남았죠. 그날 저녁 사장은 문을 닫기 전까지 몇 번이나 출입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다시 올 리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다음은 금요일일 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상하게 다음번 걸음소리를 미리 기다리게 됐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저 할머니에게 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왜 그 짧은 눈빛 하나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히는지 그는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궁금증이 아주 오래 묻혀 있던 한 사람의 시간까지 조용히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장사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허름한 분식집에서 시작해 지금은 식당 2곳과 건물까지 가진 사람,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 삶을 뒤집은 인물이라고들 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까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침이면 식당 주방을 돌며 반찬 간을 보고 점심 장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재료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신뢰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그냥 넘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몰려들 때면 계산대에 서서 직접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여전히 현역인 사장님이었죠. 하지만 장사가 끝난 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불이 하나둘 꺼지면 할머니는 혼자 남아 주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때의 얼굴은 낮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피곤함보다 깊은 공허가 먼저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많고 돈이 들어와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비워진 적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고 해야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바닥, 그리고 늘 울음을 참던 아기의 얼굴까지요. 그 시절에 그녀는 선택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남아있는 건 빚과 불안뿐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우던 날들이 이어졌지만 점점 더 버틸 수 없는 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에게 제대로 된 한 끼조차 먹일 수 없던 날, 그녀는 결국 가장 잔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던 날의 공기는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울음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데리러 오겠다고 수없이 되뇌었죠. 그 약속이 없으면 단 한 발짝도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손을 뻗었고 그 손을 끝내 잡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한 번 끊어진 채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의 삶은 말 그대로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계획한 속도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보육원은 사라졌고 아이의 행방은 끊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녀는 처음으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조차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해졌습니다. 작은 식당을 열었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돈이 모였고 삶은 겉으로 보기에 안정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말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얻은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월, 수, 금마다 고기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 없이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를 찾게 되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고기를 사서 직접 요리를 해보고 맛을 익히고 어떤 부위가 부드러운지 기억해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습관은 다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찾지 못한 아이를 향한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한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같은 부위를 골랐습니다. 어릴 때 먹기 좋았을 것 같은 부드러운 살코기였습니다. 마치 아직도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것처럼, 여전히 배고플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고기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고기를 혼자서 천천히 요리했습니다. 한 끼 분량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먹는 동안에도 그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그 아이에게 먹였어야 했는데, 그 한 문장이 매번 가슴을 죄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에서 사장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낯선데도 낯설지 않은 느낌, 그냥 지나치기에는 마음이 걸리는 묘한 끌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스스로도 그 감정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아꼈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상처를 받을까봐, 혹은 자신이 또 무언가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식당 불을 모두 끄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할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정육점 사장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골집 사장일 뿐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던 고기의 감촉보다 더 또렷하게 그 사람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어떤 감정이 다시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음에 찾아올 월요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육점 사장은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가게 문을 열었고 고기 상태를 확인하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칼을 들고 고기를 손질하는 손놀림은 익숙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계산과 손질을 동시에 해내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일상 속에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빈자리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어릴 적부터 혼자였습니다. 정확히는 혼자였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사연으로 자신을 맡기고 떠났는지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록은 불완전했고 남아있는 정보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 하나만이 분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시간은 그를 빠르게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대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기대하지 않는 법부터 익혀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를 기다릴 때 그는 애초에 기다리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커진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줄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울고 싶은 순간에도 참았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눌러 담는 것이 그에게는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그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손은 빨랐고 몸을 쓰는 일에는 익숙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깃집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칼을 잡는 일이 낯설지 않았고 고기를 다루는 법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이후 도축장과 시장을 오가며 점점 더 많은 기술을 익혔습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일했고 더 적게 쉬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은 결국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를 차렸고 그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육점은 그에게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증명하는 공간이었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버텨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고기의 질 하나, 손님의 신뢰 하나까지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사장이라고 불렀고 실제로도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 뒤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공허함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는 순간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던 시간이 멈추면서 마음도 같이 멈춰 섰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시작된 사람인지 모른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불렸을 이름, 누군가에게 안겼을 기억,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아왔다는 현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 와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 그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긴 건 바로 그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월, 수, 금마다 찾아오는 그 손님은 처음부터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규칙적인 단골이라는 인상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의 무엇이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가게 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간의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갔고 괜히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계산을 마친 뒤 할머니가 잠깐씩 바라보는 그 눈빛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감사와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확인하듯 혹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장은 그 눈빛을 받을 때마다 묘한 불편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무시하기에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오늘쯤 오겠다고 생각했고 수요일이 되면 시간대를 계산하게 됐습니다. 금요일에는 혹시 늦지는 않을까 괜히 문 쪽을 더 자주 바라봤습니다. 이런 행동이 낯설었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흐름에 다시 올라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사장은 가게 정리를 마친 뒤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해야 할 일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고르던 할머니의 손,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리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마주쳤던 눈빛까지요.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지, 왜 저 시선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었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잊고 있던 과거와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 생각을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근거 없는 상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얼굴도 많고 괜히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끝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운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형태로 무언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다음에 찾아올 어떤 날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고 정육점 안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가게 안에는 고기를 손질하는 칼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한결 여유로운 손놀림으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문 쪽으로 시선을 보내는 횟수도 평소보다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했습니다. 익숙한 시간이 되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우산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에 작게 튀었고 축축한 공기가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대신했고 그대로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손끝도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고기를 고르는 눈길도 쉽게 정해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사장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늘 신중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다른 결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열대 안쪽에서 비교적 결이 좋은 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는 손길이었습니다. 고기가 준비되는 동안 가게 안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기보다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말을 꺼내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공기였습니다. 사장은 결국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낮게 말을 건넸습니다. 비 오는 날인데도 오셨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짧고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바라보던 시선을 내린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비 오는 날이 더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감정을 돌려 말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장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고기를 건네받은 뒤에도 할머니는 바로 계산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진열대 옆에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사장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간이 의자가 있었고 그는 평소 손님에게 잘 권하지 않던 그 자리를 정리해 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사장은 그 앞에서 괜히 칼을 닦거나 진열대를 정리하는 척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에 비어 있는 게 있으면 늘 배고프게 살게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더 흐른 뒤 사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드시는데 왜 이렇게 자주 고기를 사가시는지요? 하고 말입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묻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질문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가락으로 봉지 끝을 살짝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듯 말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을 떠올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살기 위해 아이를 두고 와야 했던 날, 돌아서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던 순간,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약속했던 시간까지요.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는 고기를 좋아했을 나이도 못 돼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천이 멈춰 있었고 시선은 바닥 어딘가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단순한 남의 사연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그 이야기 속 어딘가에서 계속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한 걸음이었습니다. 사장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계산을 마쳤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봉지를 받아들고 평소처럼 고개를 살짝 숙인 뒤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빗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안에서는 오히려 무언가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 그 안에 담긴 감정,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떠오른 오래된 기억 하나까지요. 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생각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과거와 방금 들은 그 이야기 사이에 놓인 아주 얇은 연결고리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장의 일상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가게 문을 열었고 같은 자리에서 고기를 손질하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표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그의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들었던 이야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법도 했지만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돌아섰던 날의 이야기,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 그리고 고기를 좋아했을 나이도 못 되어 헤어졌다는 그 마지막 말까지요. 그 모든 문장이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이어지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스스로에게 계속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사연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괜히 자신과 연결 짓는 건 지나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 하나가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기록지에 적혀 있던 짧은 메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아이를 맡김. 그 문장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처럼 붙잡고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는 그 희망을 스스로 부정하기 위해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오지 않을 약속이라고, 의미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다시 다른 의미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과 그 기록이 겹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는 이야기와 기록지에 남아있던 문장이 묘하게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사장은 결국 가게 문을 닫은 뒤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낡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떠날 때 받은 기록 일부였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글씨도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빈칸이거나 불완전했습니다. 이름도 정확하지 않았고 출생 정보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메모란에 적힌 문장만은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말함. 그 짧은 문장을 그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고 시선은 한 줄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생각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어진 이야기인지 그 끝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생각에 붙잡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사장은 가게를 잠시 비우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오래전 자신이 지냈던 보육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다른 시설로 바뀌어 있었고 건물도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는 관계기관을 찾아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자료였고 일부는 이미 정리되어 다른 곳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여러 곳을 오가며 확인을 요청했고 가능한 자료를 조금씩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기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서류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이름, 입소 시기, 그리고 간단한 메모까지요. 사장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이름이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수요일에 정육점에서 들었던 이름과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냈던 그 이름이 그대로 기록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기 또한 맞아떨어졌고 메모란에는 짧지만
선명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 먹지 못해 걱정된다고 말하며 계속 울던 어머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사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며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찾고 싶었던 답을 눈앞에서 확인했는데도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낯설었고 분노라고 하기에는 감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혼란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을 잊지 못한 채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그의 생각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의 방향이 한순간에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기록지를 조심스럽게 접어들었습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바꾸게 될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흐려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게 된 사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인지,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답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정육점 안,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 어딘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장의 시간은 전과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하루였지만 그 안의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고기를 손질하고 계산을 하는 모든 행동은 익숙하게 이어졌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하나의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자신은 어떤 얼굴로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을 떠올리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감정이 한 번에 쏟아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원망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반가움이 먼저 밀려올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지금의 자신에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을 때 일부러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발걸음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몸은 가게 밖에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그 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들어왔을까? 오늘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수요일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사장은 또다시 가게를 비웠습니다. 이유를 묻는 직원에게는 간단히 볼 일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주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거리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놓쳐버린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피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궁금해졌고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다시 손을 얹은 것처럼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할머니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가게를 찾았을 때
사장이 보이지 않았고 수요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그날 쓸데없는 이야기를 꺼내서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고, 괜히 남의 가게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그 모든 행동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 하나의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정육점에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아침이 되자 그 결심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습관이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다시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같은 시각 사장은 가게 안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기록지에 적힌 이름을 여러 번 확인했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 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실제로 마주하게 될 순간은 전혀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진열대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있었지만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자르는 일조차 평소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문 쪽에서 나는 인기척마다 시선이 향했습니다. 마치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모든 감각이 그 한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여러 번 마음속으로 말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설명해야 할지 수십 번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대화였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숨기지 않는 것, 이미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봉투 안에는 기록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증명해줄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묘하게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고 자동문 센서가 반응할 준비를 하는 듯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장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발소리, 익숙한 기척, 그리고 늘 같은 시간에 들어오던 그 사람이 다시 정육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왔지만 그날의 걸음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이 장면을 그려봤지만 실제로 마주한 순간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주변의 소리들은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망설임 없이 고기를 골랐을 텐데 그날은 한 번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선은 고기 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미묘한 떨림은 사장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장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그 종이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두 사람의 시간을 이어줄 증거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시작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 봉투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시선을 두었다가 종이가 펼쳐지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이름이 적힌 줄에 시선이 닿자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 없을 만큼 떨림이 커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냄새, 그날의 공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손을 놓았던 순간까지요.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 겹쳐지며 현실과 뒤섞였습니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술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할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종이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움직이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할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끊어지듯 이어졌고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돈을 벌면 데리러 갈 수 있을 줄 알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어질수록 할머니의 몸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저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때 자신을 두고 갔는지,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 질문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질문에 변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답을 평생의 벌처럼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은 그 사실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버려졌다는 기억 하나로 정의해왔던 과거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감정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아있는 상처 위에 또 다른 감정이 조용히 덮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은 책망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다림이 담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너졌고 눈물은 더욱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한 번은 만나고 싶었다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 시간을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이 있었고 사라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사실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찾고 있던 사람이 지금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육점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지지 못했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자리였고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제 멈추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육점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가게였고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닫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조용히 들어와 고기만 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온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고기를 고르는 손길도 여전히 신중했지만 더 이상 망설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이제 확실한 이유가 생겨 있었습니다. 사장 역시 변화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컸습니다.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어떤 거리로 서 있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고기를 건네며 짧은 말을 덧붙이기도 했고 할머니가 앉아 쉴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할머니가 직접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육점 한쪽에 앉아 간단한 반찬과 국을 꺼내놓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이 쉽게 응하지 못했습니다. 낯설고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그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음식을 내놓으면서도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국이 식지 않도록 다시 데우고 반찬을 조금씩 더 내주며 부족하지 않은지 살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를 오랫동안 챙겨보지 못한 사람이 뒤늦게 그 시간을 채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장은 처음에는 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점점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앉아 있는 시간 자체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늘 혼자 고기를 사가던 할머니가 이제는 정육점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는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늦게 찾아온 어떤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은 아직 어머니라는 호칭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했고 할머니 역시 그 단어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작은 행동들 속에서 그 관계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말로 정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연결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은 더 이상 같은 의미의 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에게 죄책감을 붙잡아 두는 날이었고 사장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의 일부에 불과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새 날은 서로를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씩 되찾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뒤 두 사람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정리된 진열대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장은 마지막 불을 끄기 전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는 말이 없어도 충분히 채워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온 두 사람의 시간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사라진 시간은 다시 채울 수 없고 놓쳐버린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두 사람은 지금의 시간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부위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먹기 위한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었고 직접 차려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고기였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꿔놓은 변화였습니다. 사장 역시 변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마지막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툴고 조심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월, 수, 금은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끊어졌던 시간 위에 새로운 시간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흐름을 멈추지 않은 채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